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비트코인과 엔비디아 HLB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최고가 찍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9,600만 원을 넘었고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HLB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이 올해 최고가를 찍는 이유가 올해는 대폭락장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폭락장이 온다는 것은 지금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폭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장기 투자를 하지 마시고 몇 달 이내에 청산을 할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최고가가 나올 때 팔고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찍게 되었을 때 이때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팔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대폭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팔고 나오라는 신호이지 더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비트코인과 엔비디아, HLB가 최고가를 찍는 이유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닷컴버블급 폭락이 오기 때문이에요. 닷컴버블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나스닥 종합지수는 400% 상승했지만 이후 버블이 꺼지면서 2001년에는 시장이 붕괴되었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은 무려 6천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3경에서 한 6경 사이가 되겠죠. 2002년 10월에는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서 78%나 하락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AMD와 인텔은 주가가 4토막이 났으며 시스코와 퀄컴, 마이크론은 주가가 86% 하락했다고 나오죠. 지금은 IT 대기업인 아마존은 주가가 2년 동안 무려 95%나 하락했습니다. 자, 그 당시 닷컴버블 아마존 차트인데요. 현재 나스닥 종합지수의 차트입니다.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하는 이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실제로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 자리, 여기가 1번 자리죠. 그 다음에 2번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죠. 똑같죠. 그 다음에 3번 자리가 여기입니다. 마치 폭락할 것처럼. 그 다음에 4번 자리가 여기죠. 지금 나스닥 지수는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몇 달 이내에 청산하실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유를 찾습니다. 무슨 이유를 찾냐? 내가 지금부터 이런 비싼 주식들을 사서 장기 투자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의 대장주는 엔비디아잖아요. 나스닥이 얼마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스닥은 그냥 평균 지수이잖아요. 대장주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을 참고하실 때 나스닥, 다우지수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엔비디아만 보시면 됩니다. 이 차트가 초거품이 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대폭락이 올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 중에 최고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고점 영역에서 청산하시는 것은 투자자분들이 각자 판단하셔야 될 영역이고요. 지금 이 엔비디아가 고점이니 많이 떨어지니 많이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역사적인 폭락이 오는 시기에는요, 이 종목들이요 조금만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가 고점인 것 같은데 말합니다. 여기가 고점인 것 같은데 말하죠. 여기가 고점인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음과 확신을 갖냐면 최고가를 찍고부터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외치기 시작해요. 실적이 이렇게 좋고 인공지능이 20년간 성장할 건데 라는 멘트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야, 어차피 20년간 성장할 건데 못해도 2025년, 2030년까지 들고 가면 수익 날 건대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실적이 잘 나오는데, 실적이 2배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이 2배 늘었는데, 순이익이 이렇게 좋은데 이걸 왜 파냐?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데,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사람들이 팔기는커녕 더 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최고점에서 갑자기 폭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잘 보시면 폭등이 언제 일어났냐. 자, 잘 보시면 여기가 고점인 것 같은데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이 에코프로가 50만원에서 80만원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팔아야 될 것 같고 악재가 많은데 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팔죠.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82만원 넘게 됐을 때 말도 안 되게 폭등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150만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부터 장기 투자 얘기를 하냐. 자, 100만원, 120만원이 넘고부터 15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보여줬을 때 이때부터 갑자기 80만원대는 분명히 팔자라고 얘기했다가 이때부터는 장기 투자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은 비싸질수록 장기 투자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0만원대, 120만원대 이 사이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분할 매도 제발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10번 정도 촬영을 했죠. 그러면서 분명히 안 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실제로 대부분 안 팔았어요. 판 사람이 없죠. 왜냐?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파냐? 그런데 그 실적은요, 그 실적조차도 고점이었던 거예요. 자동차라는 것이 계속 잘 팔릴 수가 없어요. 단가라는 것이, 이 배터리 단가라는 것이 계속 고가를 유지할 수 없고요. 안 팔리면 DC가 들어가죠. 실적이 안 나오죠. 적자 전환하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품을 살 때가 있고 안 살 때가 와요. 계속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를 냈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적도 계속 좋을 수 없고 차트도 계속 고가를 유지할 수 없듯이 최고점에 팔고 나오는 사람이 승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실제로 내려왔죠. 올해 HLB와 비트코인, 엔비디아가 최고가가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장기 투자 해볼까? 이유를 찾는 거예요. 계속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사람들이 파는 게 아니라 들고 갑니다. 에코프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점이 나왔을 때 무조건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4만원대 5만원대 알려드려서 구독자분들이 80% 수익 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은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 국내 주식인 HLB, 이 세 가지가 최고가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물론 정확히 일치하진 않겠죠. 먼저 가는 게 있고 늦게 가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세 개는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고가가 나온 뒤에 대폭락이 에코프로처럼 나온다라고 보이고요. 자, 이제 닷컴 버블급 폭락, 요걸 기억하세요. 엔비디아가 이제 최고점을 찍는 시기에 무조건 팔고 나오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트코인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상을 통해서 여기가 고점이니 여기가 저점이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품 주식이, 거품 종목이, 이런 투자 상품들이 최고가를 찍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대폭등장과 대폭락장이 함께 올 것이다. 지금은 대폭등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 비트코인도 잘 보시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폭등하잖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가 가니까 엔비디아 관련 반도체 주식들이 엄청나게 폭등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HLB가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거품이 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요, 이 바이오 주식들이 엄청나게 뛸 거예요.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신규 매수로 추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들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한 것 뿐이고요. 올해는 닷컴 버블급 대폭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폭등장을 충분히 즐기시고 반드시 팔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